감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쓰리 8월 25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어느새 목요일에 와 있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여러분 이제 뉴욕 증시는요. 잭슨홀 미팅에 대한 경계감이다 어쩌다 하면서 상승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쓰리의 예언이 채 24시간도 되기 전에 효용을 발휘하여 8월 24일 수요일 뉴욕 증시는 상승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분 뉴욕 증시 올라간다고 했죠? 맞췄죠? 이거를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일요일 방송에서부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번 주 내내 뉴욕 증시는 투자자들에게 다른 거 보지 말고 오직 잭슨홀 미팅만 보라고 합니다. 도대체 잭슨홀 미팅에서 뭐 그렇게 대단한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뉴욕 증시가 올라가면 잭슨홀 미팅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요. 뉴욕 증시가 하락하면 그것도 잭슨홀 미팅 때문에 하락하는 것이다. 라고 이번 주 내내 뉴욕 증시 마감 현황에서 뉴욕 증시는 잭슨홀 미팅에 대한 경계감을 앞두고 오르고 내리고 뭐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진짜 뉴욕 증시가 움직이는 이유가 잭슨홀 미팅이 아니라는 거를 반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잭슨홀 미팅이 진짜 이유라면 뉴욕 증시는 한쪽 방향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물론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우리 모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엄청난 신호를 주지 않을 거라는 거는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잭슨홀 미팅 때문에 뉴욕 증시가 오직 다른 이슈들을 다 배제하고 잭슨홀 미팅 이렇게 잭슨홀 미팅에 집중하는 동안에 우리 투자자분들은 다른 중요한 것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놓칠 수 있다는 거죠. 돈다방 미쓰리 청취자님들은 그런 걸 놓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미쓰리가 바닥을 찍을 때 이런 얘기를 자주 해드리는데 오늘 한 번만 더 할게요. 제가 증권사에 근무할 때 어느 날 갑자기 돈 많은 기러기 아빠인 병원 원장과 소송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우리가 흔히 무슨 불륜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이야기로 치부해버리고 저에게 대기 발령, 영업정지, 급여 가압류라는 아주 혹독한 벌을 내렸죠. 그러면서 저의 인생은 이제 꼬꾸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대기 발령 때 저는 제가 근무하는 지점에 출근을 못했고요. 아침에 본부장이 있는 본부로 출근을 해서 본부장에게 인사하고 출근 사인하고 본부장과 한 30분 정도 멀뚱멀뚱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본부장이 이제 들어가십시오라고 하면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미친 듯이 책을 읽었죠. 그리고는 퇴근 시간쯤 되면 다시 본부장한테 가서 퇴근 사인을 하고 인사하고 퇴근을 했습니다. 저는 그 짓을 나중에 제가 증권회사를 그만두는 날까지 했습니다. 그 중간에 소송에서 저는 혐의가 없고 제가 책임져야 될 거 없고 오히려 제가 피해자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떻게 명예회복을 하지 못하고 증권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뭐 어쨌든 제 인생에서 정말 엄청난 그 고통의 시간이 시작이 됐을 때 좌절하기보다는 뭔가 그냥 억울했어요. 그리고 나는 굉장히 이렇게 회사에 충성을 하고 그 충성한 회사가 나의 그늘이 되어줄 줄 알았는데 나를 먼저 후려치는 걸 보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제가 책을 미친 듯이 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단순히 책을 많이 읽은 것뿐만 아니라 책을 읽으면서 좀 가슴에 와닿는 문구들,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방송에서 써먹으면 좋겠다 하는 문구들을 노트에다가 적기 시작했죠. 그런 노트가 5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팍스넷이며 머니투데이 방송에 나가서 몇 개 어록을 남발할 때 바로 그 어록이 제가 힘들었을 때 읽은 책의 그 구절이었고요. 오늘 그 구절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대개 지나고 나면 쓴웃음을 짓는 게 바람이지만 당시에는 하늘이 허락한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라는 문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구를 제가 오늘 왜 따왔냐면 여러분 이번 주만 딱 놓고 봤을 때 잭슨홀 미팅만 우리 보고 있잖아요. 잭슨홀 미팅에서 굉장히 큰 메시지가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미쓰리 생각은 우리가 토요일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뉴욕 증시가 26일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내뱉은 어떤 연설보다는 오히려 금요일 날 뉴욕 증시에서 발표하는 개인소득, 개인소비, 즉 7월달 PCE 물가 지수가 더 뉴욕 증시에 영향을 끼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내내 투자자들은 오직 잭슨홀 미팅만 보고 있지만 그 시간 동안 이 경제라는 녀석은 계속 유기체처럼 살아서 움직이고 있고 우리가 그 다른 것들의 움직임을 꼼꼼히 체크하지 않는다면 다음 주 혹은 9월달 증시 전망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너무 잭슨홀 미팅에 집착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잭슨홀 미팅 경계감 때문에 뉴욕 증시가 하락했고 잭슨홀 미팅 경계감 때문에 뉴욕 증시가 상승했다. 개풀 뜯어먹는 소리라는 거죠. 자, 8월 24일 수요일 뉴욕 증시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18, S&P 500이 0.29, 나스닥이 0.41% 상승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미쓰리 나스닥 선물이 반등하니까 뉴욕 증시 상승한 거야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어제 대한민국 시간으로 저녁 시간에 나스닥 선물 지수가 다시 마이너스로 갔다가 지랄 연병을 했습니다. 나스닥 선물 지수 그렇게 의미 없습니다. 자, 어쨌든 8월 24일 수요일 뉴욕 증시는 상승을 했는데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상승했다. 이렇게만 또 얘기하긴 좀 민망했나 봐요. 그래서 낙폭 과대로 반등했다고 합니다. 뉴욕 증시 나흘 만에 상승했다. 자, 9월달 FOMC 회의 26일 남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8월 23일 화요일까지 뉴욕 증시에서 내놓은 이야기가 뭐였냐면 잭슨홀 미팅에 대한 경계감 때문에 뉴욕 증시가 하락했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는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계속 공격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메시지를 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때문에 뉴욕 증시가 하락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날은 뉴욕 증시가 상승하니까 그 멘트를 쓰기가 좀 애매한 거죠. 그래서 낙폭과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다면 26일 남은 9월달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 과연 어떻게 지금 배치되어 있는지 보면 금리 선물 시장에서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은 전일 47%에서 39.5%로 하락했고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은 전일 53%에서 60.5%로 상승했습니다. 자, 여러분, 저 지평선 넘어 9월달 금리 인상이 걸어오는데 D-Day 40일, 50일 그렇게 남았을 때는 저 지평선 넘어 어떤 녀석이 걸어오는 게 9월달 FOMC 회의 금리 인상이라는 거는 알겠고 D-Day 50일, 40일 남았을 때는 정수리만 봤습니다. 정수리만. 금리 인상이 올까 안 올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오는 건 확실하니까 정수리만 보였는데 이제 D-Day 30일 안으로 들어오면서
얼굴까지 보이고 있고요. 이제 조금 더 걸어오면 가슴팍에 75bp냐 50bp냐 뭐라고 써 있을지를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뉴욕 증시가 8월 중순까지 반등한 이유가 딴 이유 아니에요. 그냥 9월달 FOMC 회의가 한참 남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 부담감을 내려놨기 때문이다. 이거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8월 24일 수요일 기준으로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이제 60%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특별한 건가요? 아니에요. 뉴욕 증시는 9월달 FOMC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놓고 반등하는 동안에도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라든가 캔자스시티 연방은행 총재 같은 사람들이 금리 인상 계속할 것이다. 9월 달에도 75bp 할 것이다 라고 계속 노래를 불렀습니다만 뉴욕 증시는 아웃 오브 안중한 거죠.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지금 60%까지 올라온 이유는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이제 9월 달 FOMC 회의가 30일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 지표들을 보면 소비자 물가 지표가 전월 9.1%에서 8.5%로 떨어지긴 했으나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2%에는 한참 남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나 제닛 옐런 재무장관의 발언을 봤을 때 미국 경기는 좋다. 고용이 좋고 소매 판매도 어쨌든 좋고 하니까 미국 경제가 침체가 되지 않을 거라는 안도감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9월달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지금 시장의 분위기 아니었습니까?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지금 갑자기 60.5%로 올라온 게 아니라 그 전까지 50bp와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비등비등했던 이유는 9월달 FOMC 회의가 한참 남았기 때문에. 자, 경제 지표를 보면은요, 7월달 내구재 수주, 전월 대비 변함이 없었다고 합니다. 경제에서 전월 대비 혹은 전년 동월 대비, 전년 동기 대비 변함 없음은 둔화된 겁니다. 왜냐하면 경제는 무조건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시장 예상은 1.0% 증가를 예상했는데 오히려 증가세는 멈추고 이제 전월 대비 변함 없음으로 바뀐 거죠. 내구재 수준은요.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증가세를 보이다가 이번 7월 달 멈추면서 증가세가 스톱됐다. 내구재 수주가 뭡니까, 여러분? 3년 이상 쓸 물건들입니다. 뭐 소파, 뭐 침대 이렇게. 그랬을 때 내구재 수주는 소매 판매 실적과 조금은 다르지만 내구재 수주조차도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증가세를 보였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구매해서 사용해야 되는, 예를 들면 집에 세제가 떨어졌네? 그러면 떨어진 세제를 바로바로 사서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구재 같은 경우는 소매 판매와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갖고 있죠. 침대 스프링이 너무 망가졌는데 갈아야 되는데 갈까 말까. 그런데 앞으로 경제가 안 좋아질 거라는 거를 예상하면 조금 더 버텨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런데 나름대로 그래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앞으로 경제가 더 안 좋아진다면, 혹시 침대 가격이 더 올라가면 그 전에 좀 바꾸자 하는 생각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소매 판매나 내구재 수주나 지금 이제 증가세를 멈추고 전월 대비 변함없음, 약간 정지된 듯한 느낌을 주지만 이거는 둔화된 겁니다. 내구재 수주 실적 결과가 뭡니까? 미국인들이 소비를 덜 하는구나. 그리고 그들이 지난달에 증가했다고, 소매 판매가 늘어났다고 좋아했던 그 소매 판매도 다시 정정 발표했는데 예상보다 부진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택 판매 지수,
7월달 펜딩 주택 판매 지수가 전월 대비 1.0% 하락했습니다. 6월달에는 마이너스 8.6이었고 그리고 시장 예상은 마이너스 3%였습니다. 그러면 1.0% 하락은 예상보다는 덜 하락했으나 6월달에 이어서 지금 2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인다는 거죠. 미국의 주택가격 같은 경우는요. 지금 3년 만에 처음으로 전월 대비 0.77% 하락했습니다. 이 하락률은요. 2011년 1월 이후 최대폭이라고 합니다. 자, 삶에 있어서 여러분 굉장히 근본적인 그 원리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주식이 A라는 종목이 어느 날 막 올라가요. 왜 올라갑니까? 제가 주린이 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던지잖아요. 뭐 아무개님 주식이 왜 올라갈까요? 라고 물어보면 실적이 좋아서 올라가나요? 외국인들이 사줘서 올라가나요? 아니면 어떤 재료가 있나요? 아니면 뭐 작전하나요? 딱 한 이 네 가지 정도 답변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주식이 올라가는 이유는요, 정말 간단합니다. 왜요? 사는 사람이 많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아무리 현재가창에서 매물대 물량이 많아도 사고자 하는 사람이 사겠다는 그 욕망이 막 솟아오르면 매물대에 있는 물량들 덥석덥석 잡아서 그냥 사버립니다. 주식이 올라가는 이유는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주식뿐만 아니라 주택시장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인간이 만든 이 마켓이라는 곳, 이 매매가 진행되는 곳에서 나오는 원리입니다. 자, 그 얘기는 미국의 주택시장이 하락하는 이유가 뭡니까? 신규 주택 판매가 하락하고 기존 주택 판매가 하락하고 우리는 이런 지표가 올해 한 3월 달부터 정점을 찍고 둔화된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택 가격이 지금 3년 만에 처음으로 이번 달에 하락을 했다고 하고요. 이 하락폭은 2011년 1월 이후 최대폭이라고 합니다. 이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단순히 그냥 뭐 신규 주택이 하락하고 기존 주택이 하락하고 이게 아니라 금리 인상 때문에 이제 미국의 주택시장도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지고 있다. 덜해지고 있다. 반대로 팔리겠다라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께 여러분 진정한 이 유동성 버블의 붕괴는 주택시장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자, 이제 뉴욕 증시가 현실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자, 미니애폴리스 연방은행 총재가 이날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장 두려운 것은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오랫동안 굳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꺾이게 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더 오래 공격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비슷한 발언을 9월달 FOMC D-Day 50일 남았을 때도 했지만 그때는 귀등으로도 안 들었죠. 그런데 이제 이런 발언들이 투자자들한테 콱콱 꽂힙니다. 우와, 진짜 9월달에 75bp 금리 인상 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 투자자들이 더 걱정하는 거는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2%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월 대비 하락해봤자 8.5%예요. 한참 남았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과연 연준이 금리 인상을 계속 공격적으로 한다면 이제 주택가격도 2011년 1월 이후로 최대폭으로 하락하고 경제지표도 꺾이고 있고 막 유럽도 경기 침체 우려감 나오고 있고 뭐 중국은 아직까지 그나마 금리 인하하고 뭐 이렇게 사회주의 국가로서 폐쇄적으로 진행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효과가 아직까지 반영이 되다 보니까 좀 덜하지만 글로벌 경기는 이제 침체라는 몸살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려고 하는 그 욕망과 경기 침체라는 것이 걱정이 돼서 금리 인상 과격하게 못하겠는데 하는 그 불안한 욕망이 이제 두뇌 싸움을 할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미국 같은 경우는 경기가 좋으니까 인플레이션 잡는 데 더 치중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75bp 금리 인상이 굉장히 지금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6일 안에 예를 들면 제가 지금 가상 시나리오로 써드리는 겁니다. 26일 안에 어떤 그 경기 침체를 충격적으로 제공할 만한 어떤 충격적인 무언가가 터진다면 9월달 FOMC 회의에서 75bp 금리 인상 불가능하겠죠. 그렇다고 금리를 인하하거나 그러기는 쉽지 않습니다. 즉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9월달 FOMC 회의에서 75bp 금리 인상을 막기 위해서는 26일 안에 어떤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어떤 데이터가 하나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9월 달에 FOMC 회의에서 75bp 금리 인상은 아마 기정사실화할 겁니다. 그럼 또 뉴욕 증시가 하락하느냐? 이렇게 해석하겠죠. 마치 7월 달처럼 9월 달 FOMC 회의에서 75bp 금리 인상 그럴 줄 알았어. 이미 알고 있는 악재는 악재가 아니야.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됐어. 이렇게 포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11월 중간 선거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똥줄이 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밤에 미국의 2분기 GDP가 발표가 됩니다. 속보치 때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속보치야. 이제 잠정치 다시 수정치 나오면은 다시 확인해 봐야 돼 라고 마이너스 GDP를 잘 포장했거든요. 그때 포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2분기에 마이너스 GDP가 확실시 되면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GDP요. 즉 기술적 침체에 돌입하게 된다라는 그런 우리가 팩트를 이제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2분기 GDP 마이너스 속보치 나왔을 때 미국에서는 이거 속보치야. 이거 수정해봐야 돼. 너무 미치는 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2분기 GDP가 오늘 밤에 발표가 됩니다. 오늘 밤에 만약에 마이너스가 이제 확실시 된다면 한쪽 편에서는 미국이 이제 기술적인 침체에 돌입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아마 또 한쪽 편에서는 2분기는 그렇지만 이제 3분기 때는 괜찮을 수 있어 또 이렇게 포장할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면 미국은요 자꾸 현실을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9월 달에 75bp 금리 인상을 하면 그게 불확실성 해소입니까? 미국에게 엄청난 부담감입니다. 물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금리 인상은 결코 주식시장이나 지금 미국 경제에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2분기 GDP도 마이너스 속보치 발표됐는데 그거 아니래요. 수정될지도 모르니까 너무 미리 반영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오늘 밤에 마이너스가 나와도 그거를 인정해서 미국이 기술적 침체에 돌입했다라고 하기보다는 2분기까지 마이너스지만 3분기 땐 괜찮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그들이 보여주고 싶은 투자자들의 어떤 왜곡된 시황에 여러분들이 속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밤에 미국의 2분기 GDP 발표되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은 그놈의 잭슨홀 미팅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메시지가 공개가 되면서 개인 소득과 개인 소비가 발표가 됩니다. 자, 금요일 날 뉴욕 증시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개인 소득, 개인 소비가 꺾이지 않으면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이제 70%대 위로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뉴욕 증시는 75bp 우리가 할 줄 알았잖아 또 이렇게 포장하겠죠. 투자자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아니죠. 다시 얘기하면 시장이 투자자들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 겁니다.
그런데 돈다방 미스를 청취하시는 분들은 제가 혼란스럽지 않게 해드릴게요. 당장 이번 주 여러분 잭슨홀 미팅 너무 거기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 결과 잭슨홀 미팅 때문에 경계했다고 하는 뉴욕 증시가 어떻게 잭슨홀 미팅 때문에 상승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기에다가 앞으로 뉴욕 증시에서 미국 경제, 조 바이든, 제롬 파월, 제니 옐런 얘네들이 어떠한 미사역으로 투자자들을 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미쓰리는 여러분들한테 팩트로 조져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뉴욕 증시가 오늘 밤에 이제 2분기 GDP 과연 어떻게 소화시킬 수 있을지, 저는 크게 뉴욕 증시가 지금 하락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미 다 반영됐다, 다음 달에 발표되는 또 확정치를 봐야 된다, 이런 개소리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그냥, 미쓰리가 지금 뉴욕 증시가 숨기고 있는 그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잭슨홀 미팅이 중요하다고, 잭슨홀 미팅 때문에 뉴욕 증시가 하락하고 있다고 하는데, 잭슨홀 미팅이 중요하지 않구나. 경계감 따위 없구나. 그러니까 24일 수요일 날 뉴욕 증시가 상승하잖아요. 그 덕분에 대한민국 증시도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증권사들이 제시한 2600포인트는 8월 달에 이제 보기 힘들어졌다라는 것이 현실화된 거죠. 자, 항상 주식시장을 냉정하고 이성적이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제가 돈다방 미쓰리를 이런 컨셉으로 계속 진행했을 때 어떤 일부 청취자님들께서 비관론자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는 비관론자가 아닙니다. 돈다방 미쓰리를 그때 했을 때가 한 4년, 5년? 그때 제가 비관론자라고 많이 이제 좀 비판을 받았는데, 한 7년 정도 하니까, 미쓰리는 비관론자가 아니라, 정말 그들이 보지 않는 거를 보는구나, 현실을 직시하는 애구나라고 평가받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냉정하고, 그리고 쥐오줌만큼이나마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돈다방 미쓰리 계속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이따 5시에 새날에서 뵙고요. 돈다방 미쓰리는 내일 금요일, 목요일 뉴욕 증시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좀 선선해지고 있는데요. 환절기니까 면역력 떨어지고 굉장히 피곤함을 많이 느끼게 되는 기운 빠지는 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체력 관리 잘 하시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